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소영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43대 총학생회 후보자 초청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청회에서 나온 후보자들의 답변들을 분야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기조연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선본 에이블 전 후보 컴퓨터학과 1공학번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모토 자체를 그대의 서강 지금은 가능성을 보여줄 순간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가능성, 그 다음에 서강이 하나 되어야 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에이블이라는 선보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43대 총학생회 성본 에이블의 부후보 신정아라고 합니다. 지금 팜플렛의 맨 앞쪽을 보시면 알겠듯이 그대의 서강 지금은 가능성을 보여줄 순간 에이블, 이게 저희의 기본 모토고요. 하나 되는 서강을 위해, 그래서 하나 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지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저희가 나왔습니다. 공청회 때 나온 질문을 크게 세 분야로 요약해봤습니다. 우선 작년과 달리 비운동권을 지향하는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대한 학우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탈정치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 탈정치로 보여졌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말 그대로 정치색을 띠지 않겠다. 그리고 외부 활동보다 내부 활동을 취조하겠다. 이런 점에서 말 그대로 비권 세력, 비운동권 세력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탈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탈정치 아니고요. 운동을 하는 것만이,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만이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총학생회의 모습은 서강이 우선인 사회입니다. 말 그대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표현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수신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치국과 평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말 그대로 서강이 우선인, 말 그대로 서강인이 먼저 의식을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몫을 낼 수 있고 또 저희가 말 그대로 그런 공론의 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외부에서도 더 나은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 과정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훨씬 더 좋은 결과물,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총학생회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향하고 하고자 하는 거는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들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색을 띠지 않을 뿐이고요. 어떤 한 정치 집단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정치 안 할 생각 없고요. 싸워야 할 때 싸울 것이고요. 투쟁해야 될 때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학우분들이 원하실 때라는 것이 저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태까지는 구체적인 것들을 내세우기 때문이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지금 된 게 몇 가지가 있는지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그 방향성과는 다르게 그 하나하나만 맞춰서 진행이 되는 학생회는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던, 공약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공약 하나하나만 신경 쓰는 학생회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약 자체가 방향성이 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총학생회가 지금 서강대학교의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를 학교 측에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과연 이게 우리 등록금만으로 되는 것인지, 그리고 등록금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곳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 학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겠구나를 알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람을 몇 명에게 해준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대차 대조표는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학우들의 일반적인 지식들만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정보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여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체화 방법은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게 합당한지, 여기엔 좀 더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토론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학우들이 결정할 수 있는 등록금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위원회 아직까지, 그리고 등록심의위원회 자체가 아직까지 의결권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심의만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실효가 되는 시점에서 의결권도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음 연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위원회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의결권이 생긴다. 그러면 의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사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모르는데 의결을 한다. 말 그대로 그러면 학교나 아니면은 그런 점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아니 많이 가진 측에 의해서 설득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는데 정보까지 없으면 뭐가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의결권을 가진 만큼 정보가 있어야 된다. 100%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분들만이라도 그 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학생사회가 지금보다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축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나 되는 축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밌는 축제라는 기준이 하나 되는 축제라는 기준을 감히 제가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학생사에서 먼저 좀 이야기가 된 다음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기획을 좀 자체적으로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학생회장분들, 단과대 부학생회장분들과 이제 그래서 축제 기획단을 모집을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도 총학생회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팀과 같이 충분한 논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우분들의 의견도 많이 여쭤볼 생각이고요.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을 존중하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전까지 했던 것들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주점이라거나 마당 사업들,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도 같은 많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너무나 항상 이렇게 닥쳐서 뭔가를 항상 닥쳐서 이제 해야 되니까 좀 소집을 해서 해보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축제를 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연예인 섭외인데요. 하지만 연예인 섭외만이 축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2명이 있어요. 이 둘이 만나서 맥주를 마시는데 만약 이런 사람이 8,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8,000인의 맥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굳이 연예인 섭외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저희가 조사해서 알아내서 그것을 추진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대동제를 만들려고 해요.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많은 총학생회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생협 설립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300명 필요하고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법이 바뀌어서 3명만 있어도 생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법이 바뀐 점을 먼저 저희가 많은 조사와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본금이라거나 그다음에 생협을 추진할 때 학교 측과 말 그대로 학생 사회에서만 진행하기에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을 만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학교 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측도 법이 바뀐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학생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생협을 저는 연대 예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 사회가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구성되는 생협이 말 그대로 모든 단위가 모든 입장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롤모델로 삼으나 서강만의 상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강대학교만의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파짚고 들어가 봐야죠. 마지막은 학생 자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과대 지원에 대한 내용과 특별자치기구의 지원 방향에 대한 답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뭐 돈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지는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작년에 서강문화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2학기 때 단과대 축제들을 예시를 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일처리 부분에서도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과대 축제 부분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뭐 내정간섭이라는 표현이 쓰여질 수도 있고 같긴 하지만 같이 이제 서강인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얘기해 볼 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인력적이거나 아니면은 역량적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같은 경우는 학생회비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예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이제 학생회비 단대별로 이제 적게 지원이 되고 2학기 때 대신 더 많게 지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자체적으로 지금 논의 중이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최적으로 만들어낼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적인 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저희 과에서 경제인의 날을 같이 준비를 해왔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여러 가지 점이 있을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타협보다는 그분들에게 우선 먼저 저희가 묻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를 하고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대들의 특성과 행사는 아무리 동아리를 했어도 저희도 과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특별자치기구가 동아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는 제가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있을 때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학내에서 자치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정식적인 그 총학생회 특별자치기구라고 여태까지 불렀었는데, 그런 기구로서 말 그대로 어떠한 한
주제 아니면 한 활동을 정해서 그 활동을 하기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 활동을 해서 목적을 이루어내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학교와 협조적이지 않은 총학생회를 휴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이전까지의 합의를 백지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학생 자치권의 침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학생 자치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휴학을 안 하셨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게 자치권, 학생 자치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학교 측에서 발의가 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사회가 뭉쳐가지고 그 자치권을 다시 복귀를 시켜놔야겠죠. 그 점에서 학교가 언제든지 투쟁할 각오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학칙 부분에 대해서 룰이 잘못됐다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룰부터 바꾸고 먼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룰을 알고서도 나중에 그 룰이 만약에 뭔가 제재가 들어왔을 때 왜 이 룰을 적용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전문가스럽지 않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학칙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이 된다면 바로 학교 측과 다시 얘기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학교 내 교내에서 학생분들에게 학우분들에게 충분한 공론을 잘 말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단일 선본으로 제43대 총학생회 선본 회의를 저희는 지금 사망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가능성을 지금은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앞으로의 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망대 학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지금 더 중요한 시점, 그리고 그 방향성이 예전의 상황들과 그런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점, 그 점에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그래서 서강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그러한 역량을 스스로 갖춰야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외부 다른 정치 활동을 만약에 하더라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에이블 선보는 서강인을 위해, 그리고 서강대를 위해, 그리고 서강대 학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보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중성관의 분들이랑 방청객 분들과 사회적 인가 분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오늘 공청회로서 여러분이 듣기에는 쟤는 왜 저렇게 확답을 못하지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번 믿어달라는 말과,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네,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드릴까요? 이상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후보자 공청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선거는 25, 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투표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